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퇴사를 하기에 앞서서 1년 정도 고민을 하면서 퇴사를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던, 노력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있지 않더라도 회사 안에서 내가 일하는 방식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의 상황은 회사에서는 업무를 하느라,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저의 유튜브 채널을 편집하느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고 취미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죠.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에너지가 없는 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는데,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서는 DEAL이라는 방법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E는 제거, 중요도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에만 몰입해서 짧게 압축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걸 보고 제가 좀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소한 것들까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어서 작은 디테일까지 챙기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내가 좀 중요한 일들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압축적으로 쏟고 불필요한 일들을 줄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한 날에는 결의를 가지고 출근을 하자마자 바로 앉아서 중요한 일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책상이 지저분하면 책상 정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가 책상 정리를 안 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오자마자 원래 PC를 켜고 PC 카톡을 켜고 와 있는 것들을 쭉 답장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PC 카톡 로그인만 해놓고 업무 외 연락은 아예 읽지도 않고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를 먼저 열어서 처리를 해버렸어요. 다른 업무나 다른 용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건에만 집중을 해서 빠르게 몰입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몰입하고 열심히 한 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른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정말 온전히 이걸 끝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니까 확실히 그 몰입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업무 특성상 제가 있는 사무실에도 있다가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도 갔다가 중간층에 있는 스튜디오도 갔다가 외부인이 출입 가능한 층의 상담실에도 갔다가 층간 이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엘베도 막 갈아타야 되고 계단도 타야 되고 이동에 드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생각이 날 때 처리를 하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동선을 최소화해서 이동까지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필요 없는 일을 최소화하고 몰입하는 힘을 기르다 보니까 근무 시간 8시간이라고 했을 때 8시간 안에 끝냈던 일들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다른 업무 생각도 해보고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볼 여지와 시간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패턴 안에서 결과적으로 저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 업무에 대한 성취도도 올라가더라고요. 두 번째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점심시간을 정말 알차게 활용을 했는데요. 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점심 약속이 생기면 항상 비슷한 사람이랑 결국에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랑 약속을 잡지 않는 이상 약속이 없는 날에는 굳이 먹을 사람을 찾아서 밖에 나가서 먹기보다는 구내식당에 가서 간편식을 받아와서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먹는 동안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들,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집중력을 가지지 않고 수행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 투자와 맥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집중력을 잠깐 끊어가는 쉬는 시간에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개발 시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점심시간 영어 특강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저까지 동료 4명이서 모여서 영어 선생님께 영어 과외를 들었어요. 근데 이 1시간이 이 힘든 회사 생활을 완전히 바꿔줄 순 없겠지만 잠깐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제 몸과 정신이 리프레시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점심시간을 많이 활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심시간에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책을 읽기로 했어요. 근데 혼자서 읽기에는 좀 적막하고 외로울 것 같은 느낌도 나서 같이 책을 읽을 동료 2명을 구해서 같이 회의실에 들어가서 각자 책을 읽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 뭐야 각자 모여서 조용히 그럼 각자 책 읽는 거야? 그럴 거면 왜 모여?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혼자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업무가 겹치지 않아서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친한 동료들도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사실 1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집중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고 정말 하기 싫은 일 와중에 이런 거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인지 집중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기 어려운데 점심시간은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은 오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제가 일하는 방식에 반대 방식을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의 제 업무가 그렇게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조급하고 나의 자신을 다 소진해버리는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알게 됐는데, 저는 할 일이 10개가 있으면 오늘 다 이걸 끝낸다 라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10개를 모두 다 오늘 끝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중에 한 3개 정도는 오늘까지 끝내고, 나머지 5개는 뭐 다다음 날까지 끝내고, 나머지 2개는 이번 주가 가기 전까지만 끝내면 되는 일인데, 저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오늘 끝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깨닫고 난 뒤에는 마감 기한에 맞춰서 일을 끝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어요. 10가지 일을 모두 다 조금씩 하되 3가지는 오늘 다 끝내고 나머지 7가지는 내일과 내일 모레 끝낼 수 있도록 조금 남겨두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제 스스로를 막 태워서 소진시켜버리는 현상은 없어지고, 오히려 중요도가 높은 일은 한 번 더 보고 2번 더 보고 또 다른 일들을 상상해볼 수 있는 여지도 생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소진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마감 기한에 맞춰서 일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고, 또 마감 기한까지 일을 미뤄서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최대한 많은 것들을 끝내보는 식으로 내가 평소에 일하는 방식과 가장 반대의 방법을 한 번쯤은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와 전혀 반대되는 방식, 그 어딘가 사이에서 균형 감각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불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럼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행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효율성이나 생산성도 좀 더 높아지고 성취도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업무를 하면서 몰아치는 소음에서 잠깐 벗어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느끼는 게 뭔지 내 마음속의 소리에 좀 더 집중을 해보기 위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기를 써봤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막 감정적으로 쓰는 손 일기가 아니라 컴퓨터를 펴고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면서 일기를 써보았어요. 저는 상황을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무엇이 불만인가? 나는 지금 왜 이걸 하고 싶은가?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제 고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고, 핵심만 간결하게 적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걸 적는 당시에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막 마음이 요동치는데, 다음날 제가 타이핑해놓은 걸 다시 보는 순간 제가 어느 부분에서는 판단을 잘했고 어느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었구나, 내 마음의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고민으로 괴로워할 때 다시 그 텍스트를 펼쳐서 보면 내가 이미 다 했던 고민인데 똑같이 이 고민을 반복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나를 힘들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고민은 여기서 끝내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1번, 2번, 3번. 지난 일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해결법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퇴사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는 거였는데요. 생각해보면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해. 회사를 다녀서 못해. 이런 핑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퇴사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블로그를 해보기도 하고 평소에 읽지 않던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돈 내고 들어보기도 하고 꾸준히 공부도 하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다양한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에서 꼭 퇴사를 해야만 가능한 일과 퇴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들이 명확하게 나눠지더라고요. 퇴사를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일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꼭 퇴사를 해야 될까? 이렇게 다시 객관적으로 돌이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퇴사를 고민하면서 단순히 나는 회사를 다니기 쉽지 않아, 난 다른 일을 하고 싶어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며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최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퇴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잘 잡아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양한 꿀팁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